기록했습니다. 퍼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군사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사후 그의 부인이 발간한 전쟁론으로 유명합니다. 이 전쟁론에 관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문구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은 전쟁의 안개, fog of war입니다. 전쟁은 안개처럼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다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미군들은 전쟁의 안개라는 말을 통해서 적이나 주변 상황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미군은 전쟁에서 첫 번째 사상자는 작전 계획이다. The first casualty of war is the outplan 이라고 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둘 수는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맞지 않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매사를 신중하면서도 겸손하게 대하니 수많은 전쟁에서 미군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나 주변국 정세에 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것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술초단이 싸움에 겁이 없는 것처럼 의학을 조금 배운 사람이 만병을 금방 낫게 만들 수 있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풍수에 관한 귀동냥을 한 사람이 명당을 자신 있게 지정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처럼 우리의 전문가들도 큰소리만 칩니다. 초보라는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온통 국민 여론을 지배하니 우리가 어찌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튼튼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원인 중에서 특이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는 삼국지, 정확하게 말하면 삼국지 연의에 대한 지나친 사랑입니다. 그 연의에서는 모든 장군이나 관리는 제갈공명처럼 천문지리에 통달하고 귀문 둔갑도 해야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두 제갈공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똑똑한 채 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는 거의 허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은 5%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벽대전 자체가 없었고 조자룡은 군수장교에 불과했습니다. 제갈공명이 파란 주머니, 빨간 주머니, 노란 주머니를 주면서 필요시마다 열어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삼국지 연의를 지목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제가 무신수지 등 조선시대의 병서들 본 후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전사상 사례의 상당수가 삼국지 연의에 나온 허구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허구의 사례를 갖고 병법책을 쓰고 그것을 공부하였으니 어찌 조상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님은 기책병서라는 두꺼운 책을 썼고 그 당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생도들은 그 책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 책도 삼국지 연의의 사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책병서라는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적벽대전의 백미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 즉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제갈공명은 조조가 화용도로 올 것이고 거기에 길이 두 갈래가 있으니 한 군데 가서 연기를 피워 놓으면 그쪽으로 조조가 분명히 올 것이니 사로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조조는 제갈공명 말처럼 연기 피워놓은 쪽으로 와서 조조에게 사로잡힐 뻔합니다. 우선 적벽대전이 없었으니까 화용도 사건도 당연히 허구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미군이라면 당연히 갈림길이 시작되는 곳에 정찰병을 보내면서 적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봉화 등으로 연락하라고 지시할 겁니다. 본대는 어느 쪽으로도 금방 달려갈 수 있도록 중간 지역에 배치해 두었다가 정찰병이 조조가 어느 길을 선택하였다고 연락해 오면 그에 맞춰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매복하게 될 겁니다. 이건 미군뿐만 아니라 현대 전 세계 군대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만전지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가장 중요시한 것이 정보였고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비핵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물어서 확인한 다음에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핵무기 폐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단정하고 그 길로 협상을 시작해서 2년 이상을 완전히 속고 말았습니다. 제갈공명처럼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초보자들이 이 일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은 35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대륙간 탄도탄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을 포기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리나 지식인 중에서 북한에 관한 정보, 실질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이도 북한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이 군사적 도발을 위협하면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최악의 도발 상황들 모두 가정하여 그에 따른 대비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만전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두를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에 숨어있는 의도를 해석하는 데 몰두할 뿐 대비책은 강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김여정의 위상 강화든 이런저런 이유로 의도적으로 강경 노선을 선택한 것이지 남한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태평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정찰기를 띄우고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안심합니다. 미군에게 우리 안보를 의탁하면서도 자주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하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할지,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지 않나요? 모른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도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 방향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 우리에게는 최악인 방안을 생각하고 거기까지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업자가 돈을 떼먹을 수도 있고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사업이 삽시간에 망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업자와 계약서를 확실하게 쓰고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밤길에 달리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신할 수 없어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한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생활합시다. 그것이 후손들의 안전을 보장한 가장 중요한 자식 사랑일 겁니다. 감사합니다.